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강력 반대 속 중국 홍콩 보안법 통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하루 종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건 바로 이 홍콩 보안법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고요. 역시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면서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단 한 표 나왔다고 하죠. 전날 민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공방전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는 오늘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2030선을 뚫어냈던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오늘 2% 넘게 빠졌는데요. 하지만 관련해서 대두와 히토류 그리고 방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샘표가 18.94%, 자회사인 샘표식품도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풀모원과 신송홀딩스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전날 상한가 기록했던 에스모 머티리얼즈 오늘도 7% 넘게 급등하고요. 빅텍과 스페코 등 방산주도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증시를 하루 종일 좀 불안하게 했던 흔들었던 이 홍콩 보안법,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장재민 PB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오늘 하루를 조금 힘들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PB님 먼저요. 일단은 최근 이제 증시가 이제 집중된 섹터, 집중된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뭔가 가는 건 가는데 좀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계속 잠시도 좀 이렇게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금리 인하랑 뭐 홍콩 보안법까지 이슈가 좀 많아서 좀 피로감은 있지만 그래도 네. 시청자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우울했습니다. 네. 뭐 늘 전문가의 네. 숙명 같은 순간인데요. 네. 야인 시대를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에 선순환매가 다들 빠르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IT, 소부장, 그리고 뭐 5G, 또 최근에는 히토류까지 여러 지수가 고점 상단에 왔지만 또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너무 선순환매에 쫓아가다 보면은 수익보다는 결국 트레이딩 관점, 투자 관점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운 내셔서 앞으로 1시간 또 우리 신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고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관련 종목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고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계속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나야기리님 출발 외쳐주셨고 니나노님도 안녕하세요 하셨고 이따홍님께서 아나운서분한테만 조명 켜주시나 봐요 하셨는데 이 자리가 좀 조명이 좋기는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가 싫으네요. 자, 그다음에 우울한 하루가 보람님 보니까 화창으로 급 전환된다 하셨는데 꼭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좀 주식 계좌에도 좀 화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그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후폭풍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좀 오늘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장재민 PB님. 자, 왠지 자꾸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를 오늘 크게 흔들었습니다. 자, 갈등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증시가 지금 그 누구도 모르겠는 게 또 어려운 겁니다. 이제 나스닥은 꽤나 이제 신고가를 찍는 거 아닌가 하는 것까지 지금 이 큰 이슈 대비 주가는 또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유동성 장세로 그냥 이걸 덮어버리나 하기엔 또 큰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돼서 지금 특별 지위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 지위를 홍콩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뭐 이제 서구 국가로부터 이제 어떻게 받아왔냐면은 1997년에 이제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홍콩 주민들에 대한 불안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경제적 특권 그리고 홍콩의 자치 자율권을 하나의 국가지만 중국과 양체제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뭐 법을 만들면서 좀 지켜왔는데 네. 이거를 홍콩 보안법으로 조금 이 특별지위에 대한 좀 문제를 만든 거죠, 이슈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위상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번 화해 제재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까지 양 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이제 조정 구간으로 다가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오늘 좀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부터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미국장으로부터 이제 제대로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저금리 유동성 장세로 가라앉히기엔 너무 큰 이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 미국장부터 이제 조정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재민 PB님께서 이 홍콩 특별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제 오늘 홍콩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이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뭐 철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뭐 갈등이 조금 우려되는 거 아니냐 긴장감이 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이 철퇴 수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점점 더 초강수를 내놓고 있는데 상황이 어떨까요? 저는 일단 뭐 내일 증시가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보안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보안법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인도 송환법이죠. 작년경인가 재작년경인가 있었었죠 이게. 이러면서요. 중국의 정권은 실질적으로 친중 인사가 많고 밑에는 이제 시민들은 반중 인사들이 좀 많죠. 이 반중 인사들을 범죄인도 송환법을 하게 되면 중국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시위가 격렬했죠. 네. 그걸 보니까 중국 쪽에서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법 시행이 됐는데 뭐 결국은 특별주의국 철폐라고 하면 관세 결국 비자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줬던 것을 철회시키겠다. 미국은 이 정도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인도 협정 철회. 뭐 좀 더 나아가면 홍콩의 일부 기술 수출 같은 거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선반영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홍콩 보안법은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다 통과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 미국이 얼마나 크게 맞받아쳐서 이거를 11월 있을 미대선까지 잘 정치적 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가 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콩 쪽에 대한 이런 특별 지휘국 박탈보다는 중국 본토 있지 않습니까? 네. 본토에 대한 관세 인상을 좀 더 길게 늘린다거나 그리고 다른 관점의 측면에 좀 접근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한꺼번에 뭔가 제재를 내놓기보다는 네. 좀 11월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대선까지. 네, 질질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번 네. 달에는 뭐를 좀 하나 주고 선물로 홍콩에 이런 확률이 커서 증시가 급격하게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강도 높은 추가 정책들을 계속 일단 말로는 뱉어 놓는 거죠. 근데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 홍콩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중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일단 보게 되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의 외화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국고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죠. 1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 했듯이 미중 관세 무역 분쟁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때 실질적으로 본사를 중국 기업들도 홍콩에 두는 데가 많았고 미국 기업들도 홍콩에 굉장히 다수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는데 미국이 바로 제재를 진행하게 되면 중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더 다칠 공산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반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물론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을 것 같긴 합니다. 미리 네. 시간을 좀 두면서 너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정도 세율을 인하해 주겠다는 등 이런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조정 2, 3일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조정은 또 증시 안정기금 때문이라도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이제 유튜브에서 쫄보님께서 미중 싸움은 대선이 끝나도 계속될 거다라면서 더 걱정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 미중 갈등의 여파를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뭐 기업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이 국내 증시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있겠죠. 우려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딜레마죠.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줄서기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자 태기를 쉽지 해야 않은 되는데 선택이에요. 네.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중국도 날아가기도 하고 또 미국도 갔다 오기도 했죠.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대미 수출이나 대중 수출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게 국가 산업 기반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 조선 이쪽이 타격이 굉장히 많이 올 공산이 좀 크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더더욱 불거질 것 같은데 대선 전에는 그래요? 네. 네, 카드 전용으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더 본격화될 거다라는 말이 좀 무섭게도 들리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있고 근데 위안화가 강세인 걸 봐서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장재미 PB님께서는 이 미중 갈등이 증시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이슈는 2018년에 있었던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 뭐 어떤 기업이 뭐 피해 주냐, 뭐 많이 피해를 받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그냥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좀 주의 깊게 염려하면서 좀 보수적으로까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그나마 좀 수혜를 보였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히토류나 뭐 대두 관련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을 고르겠다 하면은 네. 해당 테마 안에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미중 갈등이 2018년도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앞에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선까지 좀 이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좀 한 번에 뭐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작게 계속 낼 거다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큰 문제를 만약 만든다면 대선에 가까울 때 만들까요? 대선에 좀 멀었을 때 만들까요? 멀었을 때 만들겠죠. 때? 네, 네. 왜냐하면 가까워졌을 때 해결이 되면서 극적으로 대선 연출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문제를 만들 거면은 지금이 더 먼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대선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거꾸로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막 이런 극적 드라마를 만들기엔 좀 너무 큰 이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네. 염려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미중 관계가 조금 암울해지고 있는데, 자, 2018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히토류 대두 관련 종목 외에는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피비님.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전 산업이 이제 피해를 받을 거고요. 전 산업이요. 네네. 왜냐면 지금 원 달러 움직이는 것부터가 지금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동안은 10년 차트를 말씀드려서 원 달러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1,200원이 넘어간 게 당연한 것만큼 지금 환율이 이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 환율을 볼 게 아니라 이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간의 지금 이 만약에 이 그동안의 거래가 좀 자유로웠던 점이 만약에 미국에서 카드를 쓰거나 이런 뭔가 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뭐 환율에 좀 급변이 생긴다면은 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말씀 계속 또 빌리자면은 네. 우리나라는 두 국가 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게 마치 한국 입장에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네. 당연히 둘 다 좋아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럼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보면은 오늘은 너가 좋고 내일은 너가 더 좋구나라고 말한 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석해 보면은 네. 둘 다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좀 터질 것은 좀 예상이 네네.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건 요거가 이제 화웨이 제재랑 좀 이제 연결 지으면 되겠죠. 이제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한테 너 여기다 공급하지 마. 뭐 이런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보안법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 화웨이 제재 이상으로 좀 뭐 경제적인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꺼낸다면은 좀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일부 이제 뭐 기업들의 좀 수출에 그리고 매출에 좀 타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좀 그나마 좀 이 와중에 좀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러한 그 밸류 체인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계속해서 피해 상황, 뭐 악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항상 미중 갈등하면 나오는 히토리하고 대두주 있잖아요. 네, 뭐 네. 단기성 테마죠. 히토리 관련들 종목들 많습니다. 뭐 세노텍, 노바텍, 에스맥 등등 많이 있는데 이 히토리에 관해서도 뭐 미국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겠다는 등 북한의 히토리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런 모멘텀 부각은 단기 모멘텀성은 이제 감남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특히나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커질 때마다 도드라질 테니까 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현대사료, 우성사료, 한일사료 다 종목들 반등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불거질 것이다.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치꾼들의 어떤 입에 달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흔히 말하는 단타 접근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 결국은 주식에서 승리를 할 거면 결국은 해답은 비중 조절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각이 될 때 좀 비중을 좀 조절해서 좀 잘 대응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투자 대응 방법 조금만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이 미중 갈등 관련주에 대해서.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겠죠. 지금 보안법이 됐고 미국에서 제재를 내놓겠죠. 네. 어느 정도 특별국 지위 상실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제재를 내오면 또 중국이 맞받을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웨이 제재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애플, 네. 퀄컴, 시스코 이런 데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도 관세 인상 가겠죠. 미국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농산물 매각 철회 소식.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무섭게 보는 거는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입니다. 국고채요. 네, 이거 네. 1조 달러는 미 국고채인데 지금 매각하겠다 이런 소식가 들으면 정말 증시가 크게 휘청거릴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게 크게 휘청거릴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산 불매운동, 뉴욕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 우회 상장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선제적인 대응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주가의 출렁거림을 미중 무역 분쟁 단계 때 보게 되면 네. 트럼프의 트위터 나이도 많으신데 70이죠 지금 뭐 네. SNS 이런 거 한마디에 국내 시장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 이제 하단을 보면서 지지대를 시청자분들께서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전체 비중의 뭐 20%를 보유하겠어. 나머지 7, 80%는 현금을 하겠어. 그리고 또 이 밑에 단계에서는 얼마를 보유하겠어. 이렇게 지수 단계별로 분할 매수 대응을 좀 관점을 가져야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단계가 아니더라도 과거 지표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새 2200선도 이야기가 나오고 2500선도 코스피 지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은 늘려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지금 보고 있는데 미증시 상황을 쉽게 증시가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좀 역설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채팅창에서 내일이라도 주식을 다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아주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장재민 PB님께서는 이 미중 관련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계속해서 우려와 보수라고는 말씀드렸지만요. 시장은 이제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조정 기간 동안 나는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를 그러네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생 방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소부장이라는 언급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이제 뭐 미중의 갈등을 통해서 글로벌의 지금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생태계 속에서 아마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더더욱 이러한 소부장에 대한 중요성,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기술력 그리고 자생력을 더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조정 구간에서 무조건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냥 타이밍이다. 긴 호흡이 아니라 오히려 짧은 호흡의 조정일 거다. 네. 그리고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홍콩 보안법으로 인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걱정 하루 종일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내일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짚어주신 내용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탄탄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큰 피해 없이 손해는 좀 줄이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